여름휴가로 유럽 여행 가신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모르고 가시면 진짜 후회하게 됩니다. 유럽은 일본이나 동남아처럼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비용도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다면 1000만 원은 그냥 쉽게 없어질 정도로 많이 들다 보니까 정말 인생에서 마음 먹고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여행지죠. 또 호캉스나 휴양을 하러 가는 여행지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유적지나 각종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는 여행이 되다 보니까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을 가기 전에 충분히 조사하셔서 여행 가기 좋은 시기에 떠나시거나 혹은 여행 가려는 계절에 어떤 준비를 해가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유럽에 살아보기도 하고 100개가 넘는 도시를 여행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여름철에 유럽에 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여름 휴가로 유럽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과 이미 일정이 다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여름철에 가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유럽 자유여행 가려고 하는데 일정부터 숙소, 교통편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패키지 여행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유럽 여행 준비를 10분 만에 마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유럽 여행 여름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에어컨이 많이 없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유럽 하면 서늘하고 청명한 날씨를 먼저 떠올리시죠. 봄이나 가을에는 맞는 말이지만 7월과 8월의 유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가 본격화되면서 유럽의 여름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로마나 마드리드, 아테네 같은 남유럽의 도시들은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서 40도까지 치솟는 날이 많고, 이제는 파리나 런던 같은 꽤 북쪽에 있는 도시들조차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덥다는 것도 진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유럽의 건물들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럽이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으니까 모든 건물에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유럽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 없이 여행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건물들은 수백 년 전에 지어진 두꺼운 돌과 대리석 구조물들이 많은데 이런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외벽을 함부로 뚫거나 개조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예약하실 때는 에어컨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면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대중교통 상황도 진짜 심각한데요. 런던의 지하철인 튜브는 지하 깊숙이 뚫린 터널 구조 특성상 환기와 냉방이 어려워서 차량 내부 온도가 30도를 넘는 일도 많고, 파리 메트로의 일부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붐비는 좁은 지하철 안에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그 공기 속을 헤쳐나가야 한다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유럽 여행을 가면 대부분 야외에 있는 관광지들을 방문하시게 되다 보니까 이 더위를 피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름에 가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숙소는 예약할 때 에어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고층보다 저층 객실을 요청하는 게 조금이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야외 관광은 무조건 아침 일찍, 늦어도 오전에 마치시거나 저녁에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 이후로 미뤄보세요. 그 사이 시간에는 냉방이 되는 실내 박물관이나 미술관 일정을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 게 좋은데요. 유럽의 여름은 습도가 낮아서 땀이 금방 증발해서 내가 얼마나 탈수 상태인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텀블러를 꼭 챙겨가셔서 시시때때로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유럽 여행을 여름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이 시기가 유럽 여행의 가장 성수기라는 것입니다. 7월과 8월은 전 세계의 학교가 방학을 하고 전 세계의 많은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를 몰아서 쓰는 시기죠. 그 수많은 여행자들 중 많은 사람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기에 유럽 현지인들까지 이 시기에 휴가를 가다 보니 주요 관광지마다 인파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콜로세움 입장 2시간, 바티칸 박물관 입장 1시간씩 줄 서다 보면 이게 여행인지 고생인지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들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아예 입장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하는데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처럼 유명한 곳들은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름 성수기는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모든 게 비쌉니다. 같은 수준의 숙소 기준으로 비수기나 봄, 가을철에 비해서 2배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항공권도 이 시기에 훨씬 비싸겠죠. 더 비싼 돈을 내고 더 불편한 여행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여름은 소매치기들의 본격적인 성수기이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나 파리 에펠탑 주변, 로마 콜로세움, 그리고 주요 기차역 안에서는 소매치기 피해가 정말 자주 발생하는 장소들입니다. 인파 속에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지갑이나 핸드폰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으니까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아무리 날이 더워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꽤 힘든 일입니다. 이동할 때 캐리어는 자전거용 자물쇠로 묶어두고 핸드폰에도 손목 고리나 스트랩을 달아두는 게 좋겠죠. 또 렌트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주차된 차 안에 가방이나 짐을 노리는 절도 범죄도 흔하니까 잠깐이라도 차 안에 소지품을 놓지 말아주시고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이 시기가 현지인들의 휴가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겪어보면 여름 유럽 여행의 실망감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유럽 대도시의 현지인들은 7월에서 8월이 되면 대부분 도시를 떠나서 휴가를 떠나는데요. 한 달 가까이 되는 긴 여름 휴가가 유럽의 노동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현지 맛집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 아기자기한 로컬 카페들, 개성 있는 소규모 상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걸 페르메티르 아니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연중 휴가 같은 뜻입니다. 가게 문 앞에 손으로 쓴 듯한 안내문이 붙어있고 안은 텅 비어있는 광경을 여름 유럽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결국 문이 열려있는 가게들은 대부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곳들인데요. 가격은 비싸고 음식의 질은 로컬 식당들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직원들도 서비스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오히려 여행을 좋아하고 유럽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름 성수기를 피해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 하면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현지인 맛집들에 방문하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싶은 그런 감성을 사실 여름에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름 유럽은 현지인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은, 말하자면 전 세계 관광객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거대한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라서 유럽 특유의 여유롭고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은 성수기 여름에는 사실상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유럽 여행은 대체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 여행을 가기 진짜 좋은 시기는 5월에서 6월 초 사이,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날씨도 걷기 딱 좋고 햇빛도 밝고 따뜻하고 그늘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시기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힘들지 않은 기간인데요. 여기다가 항공권과 숙박비도 성수기 대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주요 관광지들도 훨씬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도시 안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기라서 로컬 식당들도 문을 열고 동네 분위기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럽 여행은 어디에 가느냐만큼이나 언제 가느냐도 만족도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름에밖에 휴가를 못 쓴다는 이유로 무작정 7월이나 8월을 선택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조금만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다면 훨씬 여유롭고 합리적인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이미 여름 일정이 확정되신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드린 꿀팁들만 제대로 챙기셔도 여름 유럽 여행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살펴본 유럽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희 똑프의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가장 어려운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복잡한 도시간 교통편 예약, 관광지 예약과 숙소 예약까지 클릭 한 번으로 10분 만에 끝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